예, 오늘은 중국의학사 송대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시대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문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이런 시기입니다. 의정제도 부문에 가면은 첫 번째로 의사에 대해서 의사를 갖다가 남인과 북인에서 말을 좀 달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달리하면서 이 북인들은 대부라고 했고 남인들은 낭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라는 이런 용어는 지금도 의사를 갖다가 이 대부라고 쓰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송나라 때 그 의사고시, 그 과거제도에서 시험 보는 이런 시험 과목이 있었습니다. 시험의 종류였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의, 두 번째가 맥의, 세 번째가 대의, 네 번째가 문방, 다섯 번째 가령, 여섯 번째 운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시험을 갔다는 것이죠. 이 무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문을 시험 보는 것이다. 암기하는 것을 갖다가 답하는 암기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맥이라는 것은 맥을 갖다 살피는 것이죠. 산맥을 시험하는 실기시험으로서 맥을 진단하는 것이고요. 대의라는 것은 천지지오 및 장부지오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기본 기초 이론에 해당되는 자연계의 이치 및 장부, 장상문 같은 것 갖다가 시험 보는 것이었고, 논방은 제방자사지법, 요즘 말한 방작이겠죠. 처방을 만드는 구신자사지법을 시험 보는 거였고, 가령이라는 것은 증후방치를 시험하는 것이다. 증후방치. 어떠한 증후가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처방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하는 실제 치료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험 보는 것이었고요. 운기라는 것은 일세의 음양 및 임신 감염지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당시 송나라 시대에 운기학이 발달하였는데 그 운기학이 발달한 운기학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부분을 시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물의 관리 도서는 약물을 갖다가 어떻게 관리했냐. 그러면 상약국이란 기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화제와 진후를 갖다가 살피게 했죠. 화제라는 것은 처방을 짓는 것, 약을 짓는, 처방을 짓는 이런 것이고, 진후는 증후를 살피는 것, 진단이었죠. 그래서 처방을 만들거나 그 진단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보고요. 또 관약국이란 것도 만들었습니다. 관약국으로 만들었는데, 그 약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약들을 갖다가 파는 그런 부분이었죠. 1072년에 태의국 수약소를 갖다가 설립을 하였고 1078년에서 1085년 사이에 태의 국방을 반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반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14년에 매약소를 해민국, 수약합수를 화제국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해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화제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약물관리 이어서 보면은 관약국에서 그 태의국방을 보충 정정하여서 교정 태평해민 화재국방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 태평해민 화재국방을 만드는 것인데 1148년에 태평해민 화재국으로 이름을 또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태평해민 화재국방 이 책이 또 중요한 책이 되는데 화재국방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송나라 시대에 송대의 의학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보이는 교정의서국이었죠. 교정의서국은 그 이름 그대로 교정하는 것이죠. 뭘 교정했냐면 의서를 갖다가 교정하던 그런 관청이었죠. 송나라의 어떤 시문 같은 것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의서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의서를 모아서 모든 의서를 교정하는 이런 생각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정의서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 요즘 오늘날까지도 독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의학으로 보면 크게 지금 현대의 서양의학, 그 다음에 인도의학, 한의학 같은 이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도의학이나 한의학은
뭐 유사하면서도 또 다를 수 있는 그 지역적으로 좀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하면서도 좀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서양에서는 자연과학적으로 학문 연구했고 연구 결과의 보편성이 인정이 돼야지만이 그 인정을 받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 동양의학, 한의학에서는 그런 학문과 임상 근거를 고대 문헌에서 찾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의학에서만은 이 자연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없어서 이제 한의학은 많이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정의학에서 이렇게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로서는 요 학문 근거를 갖다가 마련했다는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 교정의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과학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적인 발전에 따라서 그 이론도 체계가 안정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이 황제내경은 일체 학문적인 연구 근거였다는 이런 가정하에서 그 연구를 해보면은 문헌 연구가 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 의사가 발전할 수 있는 근거는 교정의서, 의사를 갖다가 교정하는 이런 것이 한의학 연구를 갖다가 다시 만드는 한의학 연구를 활발하게 만든 방법이 되었죠. 그래서 문헌의 연구 근거, 고문헌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이 교정의서국에서 한계였습니다. 이런 이 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에 따른 새로운 연구 근거를 갖다가 이제는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는데 지금까지 황제내경, 교정의서국 이런까지 있었는데 이제 3차적으로 학문 연구가 한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해야 될 이런 필요가 좀 있는 것이죠. 교정의서국이 또 나름대로 성립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의학 외적인 요인과 의학 내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예전 시대에 비해서 발전했고 특히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송대의 정치적인 안정, 과학기술의 발전, 통합, 신유학의 체제가 발전했고 이전 문화의 업적이 축적되어서 크게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특히 그 활자 인재들이 발전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의학 내적인 요인에서 봐도 정부에서도 의학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다음 이전의 의학이 어느 정도 발전된 내용들이 축적이 되어 있었고 의학을 연구하는 인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두 가지가 모여서 교정의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럼 교정의서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한의학이 더 한번 발전될 수 있는 문헌적인 근거를 갖다가 많이 마련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체 학문 근거 구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정의석에서 어떤 책들을 교정했었나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교정한 의의를 보면은 일단은 1차 학문 근거라 해서 내경이나 상한론, 신명보천론 등 고문헌 등이 있었는데 이런 고문헌 등이 있었을 때는 인재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들을 갖다 본다 하면은 또는 100개 쓰는 수밖에 없었죠. 다 그 책을 지금처럼 활자로 된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내가 가져와서 100개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급하기가 좀 어려웠죠. 또한 100개 쓰다 보니까 그 100개 쓰는 것 자체에 약간 잘못 쓰거나 빠지거나 두 번 쓰거나 하는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송대 와서 인재들이 발달하고 교정의석에서 의사를 교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보급이라든가 의사의 보급이라든가 그 오류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송대에 와서 인재들 발달, 교정의석 교정으로 인하여 그 책이 실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이 계속 보존될 수 있게 마련해주고 의사를 보급하는데 인쇄를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판본에 대한 정형화, 규범화가 있어서 거의 이 똑같은 판본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한의학이 발전하는 학문 연구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교정의석이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정의소국이 성립되기 전에 1057년에 교정의소국이 성립되었는데, 이 성립되기 전에도 973년부터 1035년까지도 계보상정본초, 계보중정본초, 방구조의서, 태평성해방, 황제내경 소문, 황제내경 소문 등 갖다가 교정하거나 편찬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정의석이 성립되어서 이 책 외에도 다른 책들도 계속 교정을 한 것이죠. 이 교정의석에는 유의와 의관이 협력한 의서 교정을 할 수가 있었다. 유학을 공부하는 의사 또는 의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의서를 교정했었고요. 또 장석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서적을 고증하여 바로잡는 일은 여러 사람들이 일을 살펴보게 됨으로써 쉽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장석 같은 인물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의서들이 많은 협력을 했고, 공력과 인력을 집중시켜 서적 교정을 촉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투자될, 비용과 인력이 투자된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정의석에서 교정된 의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이 있죠. 보주신문본초경, 가우도경본초, 상한론, 금계옥함경, 비급천금여방, 금계요약방론, 중광보주, 황제내경 소문, 맥경, 황제친구 가불경, 외대비어, 천금익방 등을 갖다가 다 교정을 했다는 것이죠. 비급천금요방으로 교정을 한 것이고, 천금익방도 교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교정의소국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엄세훈이나 견지야 같은 이런 의가들도 그 송대의 의학이 어떻게 발전했다는 내용들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을 시대를 구분할 때 송나라 금원대를 같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엄세훈이나 견지야 같은 사람들도 송금원 시대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론 탐색이 심화되었고 새로운 의학이 발생되었다. 또는 의학학이 뛰어난 상체 의학 학파가 창립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모두 교정의석의 고대의서 교정을 통한 규범화, 표준화로 인하여서 의학이, 송대의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보면은, 송대의학 학술적 특징에서 보면은, 이야기 성행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과학 및 문화 사업이 발전이 있었다. 특히 제지술, 인재술,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하였다. 정부에서 편찬한 국방사국 반포로 인해 일반인까지도 어떤 병이 어떤 약을 쓴다는 식의 풍조가 유행하게 되었다. 요건 좀 문제죠. 요즘에 와서 보면은 그 광고, 약에 대한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 아플 땐 뭐, 소 안 될 때 뭐, 이런 식의 풍조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임상의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특히 상한론 같은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실제 사용해서 상한론이 더욱더 활발하게 연구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인과나 소아과, 안과 등은 독립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친구 임상에서 쓰기 편하도록 발전이 되는 이런 발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학 저작의 대량 출판과 의학 지식의 보급이다. 교정의소국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57년에 교정의소국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장우석, 유목, 고보영, 손조 등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경이야, 내경으로부터, 소문영추로부터 맥경, 가불경, 상한론, 금계요약, 신용본초경, 소시제병원으론, 천금방, 천금익방, 외대비호 등등을 교정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금방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보면 천금방이 두 가지 판본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었죠. 이 교정의소국의 교정을 거치기 이전의 것도 있고, 이 교정을 거친 것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구조방, 보구방, 태평성해방, 성제통록 같은 권수가 어마어마한 이런 책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100권, 200권 이런 책들을 보면은 분량이 굉장히 큰 그런 서적들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 저작이 대량 출판이 되기도 하고, 대량 출판이라는 인쇄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그런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태평성해방이나 성계총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도로 만들었던 이런 책인데 너무 큰 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생겼죠. 우왕한이라는 처방을 하나 보더라도 다른 배합법도 13종류가 되고 또 강할탕이라는 이런 처방에도 보면은 22종류의 다른 배합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처방 이름이었지만은 그 처방 내용이 다른, 후기 내용은 전혀 다른 이런 이 처방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점이 되는 게 있죠. 환자에 있어서는 일정한 처방을 선택할 수 없게, 환자가 제대로 구할 수 없게 만드는, 처방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게 해주는 것이 있고, 의사도 실력이 안 되면은 어떤 게 좋을까? 이 처방이 좋을까? 같은 우항한 또는 뭐 강할탕이라 하더라도 1번부터 13번, 1번부터 22번까지는 이 처방 중에서 어떤 걸 쓸 것인가? 요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력이 뛰어나면은 하나하나 구분하겠지만은 실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뭐를 쓰는 게 좋을까? 아주 더 애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생기겠죠. 그래서 국방방송의 성인 및 유박 반향의 추세라 해서 유박, 아주 넓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돌이켜 간략하게 된다. 그런 추세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진원의 3인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원이라는 사람은 이 3인방의 책을 내는데 제목을 보면 3인, 세계의 원인, 질병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죠. 질병을 3인으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병이 밖으로부터 들어온, 외부로부터 들어온 외인, 또 안에서부터, 자신 내에서부터 생기는 내인, 또 외인도 아닌 불내외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질병의 원인이 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책에서는 뭐 맥에 대한 설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는데 특히 그 간략하게 만들어준 앞시대의 다양했던 종합 백과사전 형식의 책을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엄영화의 재생방이라든가 왕항의 전생진이방 같은 책에서도 좀 더 간략화를 좀 시도했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임상 경험이 많이 더 만들어지는 기초 위에서 아주 새로운 이론의 개발과 연구에 촉진작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임상이 너무너무 발전하는 그 앞시대, 수당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임상적인 의학에서 발전했고, 송대에도 임상이 발전하면서 그 송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의학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의학에 있어서 좀 더 발전이 되는, 그래서 기초이론도 어느 정도는 발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임상의학의 발전에서 좀 아주 독특한 것이 특히 진단에 있어서 발전했는데, 고양성의 맥결이 크게 위험했다. 이런 문장이 있죠. 맥결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맥에 대해서 유명한 책이 뭐였죠? 앞시대에 이야기했던 왕스과의 맥경이었죠. 근데 맥경은 최근 보면 좀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 고양성의 맥결이라는 책이 보니까 이 맥결은 아주 간단하게 노래 형식으로 이 결이 이 가결, 노래 형식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맥에 대해서 암기하기 쉽게 맥경을 만들다 보니까 맥경이 없어지고 맥결만 많이 유행하게 되는 이런 또 폐단도 좀 있어졌는데, 하여튼 맥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되었고요. 중경의 36종 맥과 시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셀전진하면서 맥도 33종을 그림으로 그렸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맥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여러분들한테도 맥을 갖다가 맥을 잡아보고 그 잡아본 맥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려 했었죠. 그 그림을 갖다가 보면은 맥의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맥을 그림을 한번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옛날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맥의 그림을 그렸구나 하라는 걸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아 지문의 진단법이라 해서
소아에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보통 아이들 맥을 잡으면은 맥이 좀 빨리 뛰거든요. 그 빨리 뛰는 걸 갖다가 손목에서 잡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맥을 좀 잡으려고 했었는데, 맥을 잡는 건 아니고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그 두 번째 손가락에 그 혈관이 파랗게 정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맥을 관찰하는 이런 방법으로 소아 지문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그림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질병의 인식 방면에서는 천화, 마진, 수두 다 같이 이렇게 이 수포가 생기고 하는 이런 질병인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감별이 됐냐, 구별이 됐냐, 이런 걸 구별하게 됐었고, 특히 기중과 중풍증, 중풍증과 기중은 거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난 히스테리 발작 같은 그런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앞 시대보다는 좀 더 많은 질병들, 새로운 질병들을 다시 감별해내는 이런 생각들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거는 맥에 대한 그림인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 생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놔뒀고요. 요것이 그 소아 지문의 진단법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에서, 요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에서, 두 번째 손가락 이쪽 끝 안쪽에 보면은 파랗게 정맥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다음 보면 안 보이니까 손으로 슬쩍 밀어보면은 보이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마디, 요 마디가 풍관, 두 번째 마디가 기관, 세 번째 마디가 명관이라고 해서 그 파란 정맥이 노출되는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면 풍, 기, 명을 갖다가 사가는 것이죠. 처음에 이 정도면은 증상이 어느 정도 있는 거, 증상이 좀 심해지는 거, 아주 심해지는 이런 식으로 그 소아 지문을 보고도 그 진단에 활용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거는 혀를 갖다 그리는 것이죠. 백태설. 하얗게 태가 끼어있는 이런 혀. 그 다음에 이런 혀의 모습들, 또는 혀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다. 붉은 이 별처럼 튀어나온 설, 홍성설, 그 다음에 디귿설, 속이 아주 검은 이런 혀 같은 식으로 해서 그 혀의 모습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게 무엇이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송대의학에서 임상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임상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냐, 특히 어느 분야에서 발전했냐 했을 때, 특히 치료 방면에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기성복처럼 기성약이 성행하게 되어서 의학 발전에 나름대로의 어떤 폐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광범위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유해한 방조가 약물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특히 이 화재국방이라는 이런 책에서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처방에 이 화재국방에서 처음 시작된 이런 처방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담음을 치료하는 이진창 같은 이런 처방들도 화재국방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화재국방이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이런 것인데, 많은 방제 약물이 기재되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외과 방면에서는 특히 화형성 염증에 대해서, 고름이나 이런 화형성 질환에 대해서 처음에는 따뜻하게 덮어줘서 그냥 속으로 삭게 만들어주고, 환홍이 되었으면은 칼로 째서 배농시켜주고, 상처에 실로 깨매어 창구를 막아주는 이런 부분이겠죠. 이 상처를 내는 데 사용하는 기계는 소달법으로 소독하는 하여야지만이 더 이 상처가 덧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독에 대한 생각들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성대에서 의학이 발전해서 가장 커다랗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안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상안면이 만들어지고 왕숙화가 어떻게 이었고 한 500년 후에 손사막이 이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한 400년, 300~400년 흐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상안면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준경이 150년에서 219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 왕숙화가 아마 201년에서 280년 사이에 살았을 것이다. 직접 전술 안 돼도 간접적으로 전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300년 정도 후에 흰사막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상안면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만들고
후세에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성대에 와서는 이 이후에 다시 한 500년 정도 흐른 후에 상한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상한론에 대한 연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상한론 전체에서 주석을 다는 방법, 상한론을 정리를 하는 방법, 보충하는 이런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는 나눌 수 있어요. 주의 정리 보충 이런 것들은 이 내경에서도 내경 연구하는 방법과 거의 비슷했죠. 상한론을 주의하는 것은 일단은 상한론을 갖다가 그대로 놓고 주석을 다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성북이 상한론주, 허덕리의 상한반미론 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 상한론에 대한 해석을 주석을 바로바로 달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론을 정리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상한론이 내려오면서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왕빙도 그 내경을 갖다가 다시 정리한 순서를 갖다가 다시 바꾼 것처럼 상한론도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문별로 있는 게 아니라 조문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육견성이 병변의 증후, 전변 맥법, 시측, 가함 불가함, 가하 불가함 이런 것들 갖다 분별해서 개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한론의 조문을 체계하여 감각을 두어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주경의 남양하인도, 방한상의 상한총론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론의 원문 내용을 이렇게 쭉 나왔던 것들 갖다가 다시 필요한 부분만 일로 빼고 또 다른 부분 일로 빼고 또 요거는 뭐 다른 데로 보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한론을 보충하는 방면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 갖다 보충했냐 했을 때 치료 방제 500년 전 이상 되니까 약물도 더 늘었을 거여서 치료 방제가 보충이 되고 원병에 대한 보충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주경의 난명하니까나 방한상의 상한총론 같은 데서도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보충하는 정리에서도 나왔었지만 또 보충도 정리도 하고 보충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또 보충하는 부분에서 부인과 소학과에 있어서 그 내용들도 같이 보충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대의학에서는 또 웅기학이 발전해서 웅기의학이 성행하게 되는데 특히 그 유원서라는 사람이 소문일식 웅기론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웅기학과 의학에 갖다가 좀 더 접목시켜서 웅기를 통해서 의학을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부분들도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초의 발전에서는 973년부터 1116년까지 이런 여러가지 책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본초학의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앞서 나왔던 책들에 대한 오류를 갖다 수정하고 새로운 약물도 집어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본초학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은 다 알아둬야 될 이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구학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 왕유이라는 사람이 신구수열 동의를 또 다시 만드는 거죠. 동의를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경 신구수열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 부위를 갖다가 만들어 주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시기 송대의 그 친구학이 발전했던 추세를 보면은 어떤 혈자리가 약간의 상용일에 어떤 노래 형식으로 주치질병을 이야기하고 어떤 병은 어떤 혈자리는 어떤 병을 치료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래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것, 좀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친구의학에서도 웅기학들의 영향을 받아서 웅기침법이라고 하는 그런 침법들, 이 원자 환자가 왔냐에 따라서 그 침되는 혈자리가 바뀌게 되는 시간을 따지는 웅기침법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장부변증이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장부변증이 발전해서 그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장부변증보다는 좀 더 발전이 되었죠. 특히 폐허한, 간허한, 신실혈 같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의 이렇게 복합적인 이런 식의 그 변증을 좀 더 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원병학설의 개성과 창조가 있습니다. 원병학설은 상한론도 전염병이었지만
똑같은 상한 증상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병처럼 전혀 또 다른 종류의 전염병, 또는 상한과 비슷하지만은 증상이 다른 이런 전염병들이 나와서 상한과 온병에 대한 어느 정도씩의 그 연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마지막 부분으로 이 해부에 관련되는 존진도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경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은 그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그림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장부도에서 폐 그림, 그 다음에 심장, 소장, 대장 같은 이런 부분들까지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모습들, 비장, 위장, 폐장, 여기는 이 간장, 심장 이렇게 붙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그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그 의학이 발전된 부분들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부한 모습들을 갖다가 보는 것이고, 이 책은 보면은 세원록이라고 하고 있죠. 세원록. 요즘 표현하면은 법의학 서적입니다. 자, 여기도 시도 아니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림인데 앞부분을 갖다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 죽은 사람의 앞부분 모습들을 보고 어느 부위에 뭐가 있으면 어느 부위에 이상이 될 때 어떻게 된다. 하고 있고, 세원록은 이 원통한 것을 갖다가 씻어준다는, 그래서 검시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성대의학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